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인공지능의 사례들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리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알찬 내용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흔히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일상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다들 느끼고 계실지 좀 궁금하네요. 그죠. 선생님도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에도 다 인공지능 비서들이 있죠. 인공지능의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 한번 우리 생활에서 우리 하루 동안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가장 아침에 선생님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네, 일단 알람을 끄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어날 때죠, 그죠? 네. 일어날 때. 그럼 일어날 때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 말 한마디로도 클로버가 커튼도 열고 스피커도 키네요? 네, 네, 네. 와, 저게 바로 사물 인터넷 맞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바로바로 전부 다 연결되어서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 명령만으로도 집안의 여러 가전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로바는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인공지능 스피커죠. 네, 이 클로바에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로 뭔가 명령을 할 수 있으려면 네, 네, 클로버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클로버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말을 하면 클로바 인공지능은 우리의 이런 음성 있죠. 네.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어, 네, 그래서 즉 글자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이때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네, 이 기술도 한번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출근길 강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춥기는 해도 어제보다는 기상캐스터의 좀 음성을 시원해지는 클로버가 것 같은데요. 듣고 글자로 변환한 것이 자막으로 화면 그렇죠. 하단에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막으로 하단에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문장을 사람이 따로 입력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상캐스트의 음성을 클로버가 텍스트로 인공지능이 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한 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여기 댓글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댓글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사람이 쓴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면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 미세먼지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거나 마스크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음. 댓글도 보시면 잘 안 네. 되신다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저도 해보면 잘 안 될 때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잘 안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바로 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말귀라고 하죠. 그죠? 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다가 요즘에는 말귀를 좀 잘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말귀를 잘 듣게 되었는가? 네. 네. 음성 인식, 제가 아까 전에 음성 인식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성 인식은 우리의 말 있죠. 우리의 말을 글자로 정확하게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글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까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을 글자로만 바꿔주는 기술에서 넘어서서요. 문맥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생략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핫도그라고 적혀 있는 그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를 문맥을 이해한다면 이게 핫도그인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게인지 이해는 하지만 문맥을 모른다면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 여기 때마침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와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한 데이터를 더 학습하면서 더 사람과 대화하기 좋은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와, 즉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클로바가 마치 사람처럼 네. 지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인공지능인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한테 다시 거꾸로 말을 해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해보셨나요? 네, 해보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땐 조금 기계 같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그냥 기계랑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기계가 말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음성 합성 기술인데요. 이것은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 덕분에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사람한테 말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모습 두 번째네요. 네, 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음, 요즘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초코알쌤, 혹시 그 유인나 배우 아시나요? 네, 꿀보이스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시잖아요. 그죠. 네. 그 유인나 배우의 목소리를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 음성 합성 기술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유인나 씨의 목소리와 그리고 인공지능 유인나의 목소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들어봐야 네.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입니다. 주니버에서 동요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잘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은 목소리는 인공지능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람 목소리일까요? 네, 굉장히 헷갈렸는데 네, 어미를 처리하는 부분이 약간 기계 같다는, 네, 인공지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유인나 배우 말투여서 음. 꿀 같은 목소리가 그대로 재현이 되더라고요. 그죠. 이 기술은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되어서 약 한 40분간만 목소리를 녹음하면 그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이 서비스를 보면서 제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게요. 저도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영상에다가 이런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멋진 수업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클로바 더빙에서 사용하는 목소리 있죠. 사람의 목소리.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실제 사람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마 유인나 배우의 목소리를 음. 학습한 것처럼 네. 아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한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고양이 마사지 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굴 병락 처음 받으러 오셨네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먼저 턱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주면 붓기 제거와 얼굴 혈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배 마사지도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요즘 화장실을 잘 못 가신다고 하던데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와, 아기 고양이 모습도 너무 귀엽고요. 네, 그 네. 화면에 또 목소리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게 네. 너무 사랑스럽어요. 그죠. 마치 아이가 직접 내레이션 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정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 목소리가. 누가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처음에는 어떤 아이가 직접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네, 댓글창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자기도 원하는 목소리를 네. 좀 남겨놓고 싶다고. 사실 저도 제 목소리를 좀 남겨놓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네요. 그죠. 저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또 그런 욕구가 막 생깁니다. 네.
댓글을 살펴보니까 클로바로 수업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 방법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법이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세 번째 주제네요. 네네. 식사 시간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업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죠. 전 요즘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바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살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누군가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역시 음식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서 그죠? 다이어트와 네. 관련된 아주 고충을 느낄 수가 있는 댓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죠?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뭘까요? 바로 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식단 관리를 해주는 앱이 있어요. 네, 이 앱은 딥러닝 기술, 그 중에서도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사진으로 딱 음식 사진을 찍으면 그 음식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식물의 영양 정보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럼 사진을 분석해서 그게 어떤 음식인지 구별하는 걸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있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먹을 거고 어떤 것이 뭐 먹을 것 중에서 어떤 음식인지를 다 인식해서 분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음식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음식 준비를? 네.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보이는데요. 네.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요. 그죠? 네. 여기 댓글에서도 배고프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음식을 한번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칼로리가 얼마인지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켜서,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찍으니까 이렇게 쿠키, 그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 김밥 뭐 같으세요? 보니까 불고기 김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불고기 김밥인데 인공지능도 불고기 김밥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그죠? 이거 다 먹으면 몇 칼로리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제 생각엔 한 500칼로리 정도 될 것 500? 같아요. 조금 더 되네요. 670칼로리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칼로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건가요? 그죠? 인공지능이 여기에 있는 사물이 뭔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있는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기록하다 보면은 저의 식습관도 쫙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앱에서도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다 기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먹는지 나의 식습관을 알려준다고도 합니다. 네, 사용자가 한눈에 본인의 식습관도 확인하고 또 식이요법도 음.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관리도 겸으로 되고요. 자, 이제 학교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또 다른 오후에 업무를 할 차례죠. 네, 다들 수업도 하시고 업무도 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힘들지만 전 그중에서도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옆에 생활부장님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흔쾌히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업무였냐면 그 학교 폭력 관련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작성하다가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지 말걸이라는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할 정도로 힘든 업무였는데요.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는 것, 제가 타자가 빠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빨리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전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거기다가 또 학교 폭력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녹음한 파일을 막 힘들게 적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바로 음성 인식인데 클로바 음성 인식이었어요. 이 기술은 길고 복잡한 음성 있죠. 뭐 여러 사람이 하는 말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바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요. 딥러닝 방식이요? 네, 한번 네, 네. 실제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실까요?
국세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겠죠? 절세 팁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우와, 시행인 만큼 속기사가 연말정산 작성하는 간소화 것만큼 서비스에서 빠르고 혜택을 정확한 것 제한할 같아요. 경우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영수증을 지금 들리는 음성은 실제 뉴스 앵커의 진행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클로바 음성 인식 엔진을 사용하면 회의 녹취를 금방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벌써 마지막 모습인가 봐요. 이제는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출근하는 시간인데요. 네. 아마 맞아요.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죠. 아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죠. 그 일터에서 힘든 업무를 하시고 다시 또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러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집에 어린 아이가 2명이 있어요. 네. 근데 최대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와, 이렇게 책을 잘 읽어주시는 아빠라면 네.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할 텐데. 네. 그렇지만 네, 들어보기만 해도 육아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아주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혹시 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펜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펜이 말을 한다고. 그쵸. 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대부분 이 펜을 아실 텐데요. 네, 펜이 이름 그대로 펜이 말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 뭐 옛날 방식은 아니고 그것과 그리고 머신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펜은 어떤 원리냐 하면 펜을 보시면 그냥 일반 펜처럼 생겼어요. 그 앞에 렌즈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펜이 지원되는 책을 보시면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펜이 그 특정한 패턴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알맞은 문장을 읽어주는 방식인데 이것은 예전 그냥 프로그래밍 방식, 기존의 펜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패턴을 읽어서 읽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님이 펜을 사용하려면 그 책에 맞는 음원을 세이펜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책에 맞는 음원을 또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선택을 해주면 펜이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죠. 네, 그렇군요, 선생님. 네. 그럼 펜은 명령에 따라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어주는 인공지능인데요. 한번 실제로 인공지능이 책을 읽어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바로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는 책입니다. 네. 자, 한번 얘가 잘 읽는지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반가워요. 클로바와 함께 책을 읽어보아요. 우와, 노래도 나오네요. 그죠. 넘겨볼게요. 네. 호랑이가 담배 피고 여우가 되진 않고. 옛날 어느 산골에 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밭에다 팥을 아주 많이 심었어. 하루는 할머니가 팥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뒷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잡아먹으려 했어.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사정을 했지. 호랑이야, 호랑이야. 이 밭을 거두어 팥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게 해다오. 그럴까? 호랑이는 팥죽까지 먹고 와,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억양까지 살려가면서. 그죠. 네. 그런데 역시 예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읽어줬다기보다는 음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읽어준 건 아니고요. 네. 음원이 미리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했었는데 한번 진짜 인공지능이 그렇죠. 이렇게도 읽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음원이 없는 책을 읽어주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지 이 책은 아마 클로버가 생전 처음 보는 걸 거예요. 네. 네. 자, 생전 처음 보는 책을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쪽을 자,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그쵸? 그대로 읽는다면 정말 인공지능이겠네요. 그쵸. 보겠습니다. 반가워요. 클로버와 함께 책을 읽어보아요. 이 최초의 튜링 테스트 통과자 튜링이 개발한 이 게임을 통과한 기계 장치. 다시 말해, 생각하는 기계는 과연 존재할까요? 2014년 6월 영국의 런던 왕립학회가 주최한 튜링 테스트 2014에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번째 인공지능 컴퓨터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가상의 인물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13세 소년 유진 고스트만. Eugene Goostman.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그냥 보고 책에 있는 글자를 읽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인공지능까지 벌써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제가 방금까지 소개해드리지 않은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운전을 하시나요? 네, 제가 면허는 있는데 네. 아직은 차가 없습니다. 아, 차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운전면허가 있긴 한데 이 운전면허를 따느라고 아주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덕분이죠. 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운전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긴장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인공지능이 잘 판단해서 다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기술은 아주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세요? 네, 우리나라에는 현대자동차도 있고 네. 또 테슬라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저는 드라마에서 좀 봤었는데 연인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인공지능에게 딱 맡기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테슬라 자동차가 요즘에는 도로에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지나갈 때가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 흘끔흘끔 보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벌써 우리 생활 주변에 벌써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 있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죠? 그리고 테슬라, 구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차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앞 자동차랑 거리를 판단해서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주는 이런 반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이미 자동차에 여러 주행 보조 기술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금 반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냐면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해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운전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개발된다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신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확인하고 있네요. 네, 선생님. 기계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기계가 자신의 경로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보는 지도와는 달리 기계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계용 지도가 필요해요.
기계용 지도가 있어야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술을 네이버 랩스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아주 보다 정교한 기계용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볼까요? 보시는 영상처럼 기계용 지도, 보다 정교한 기계용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다양한 센서들 있죠. 그 센서가 주변의 사물을 인식해서 보다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람이 운전하면서 보지 음. 못하는 부분들을 요 인공지능 기술이 센서를 통해서 파악해 주니까 굉장히 안전하네요. 그렇죠. 지도 기술과 센서 기술 이런 것을 사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기술을 통해서 네이버 랩스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임시운전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 있죠. 이것을 그냥 기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전자라고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알아보았는데요. 네. 다른 쪽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은 없을까요? 선생님 혹시 언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무슨 뜻일까요? 언택트란 컨택트라는 의미, 그러니까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상태, 면대면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언택트에 맞는 인공지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챗봇 들어보셨어요? 네, 챗봇 써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상담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죠.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챗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네, 면대면을 대신해서 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의 흐름은 채용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접, 선생님 면접한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네, 굉장히 무뚝뚝한 면접관 앞에 앉아서 긴장된 표정으로 그렇죠. 말해야 되는. 네, 이렇게 바로 사람과 사람이 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인공지능 시대의 면접은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앞에 저같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인공지능 앞에서 내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저의 시선이랑 고개의 이런 움직임, 그다음에 미소 이런 걸 점수로 다 하나하나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분석을 해서 너는 이 회사에 붙을 것이다, 붙지 않을 것이다. 아주 이런 거를 퍼센트로 나타내줘요. 저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굉장히 말을 잘하셔서 좋은 점수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 60% 정도 나왔어요. 붙을 확률이. 그래서 제가 낙심해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시선이 되게 불안정했대요. 그 다음에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은 친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면접 대비 학원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 학원에 가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웃는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웃어야지 붙을 수가 있대요. 네, 이런 채용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음. 나를 나중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회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네요.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다고 느낀대요. 아, 이러한 점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이기도 하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부터 이런 인공지능 램프까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생활 속 인공지능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우리 생활 속에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더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일상 속의 인공지능으로는 사무 인터넷이 연결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하는 것은 음성 합성 기술이 적용됩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문자 데이터로 전환해주는 기술이고, 음성 합성 기술은 말소리의 음파를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생활 속 인공지능의 대표적 사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언택트란 콘택트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어를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인공지능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인공지능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